쇼핑몰 자 내부에 그 모델 2 MVC 모델 상에서 이제 게시판 구현하는 부분이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게시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게시판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글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전체 글이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여기 앞에서 이게 가려져서 좀 안 보이지만 페이징 기법도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징 기법이라고 해서 글이 100개다 하면 100개의 글을 한 페이지에다가 다 뿌려줄 수는 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처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뭐 보통 게시판에 글이 100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천 수만 개 글이 등록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게시판을 보려고 하는데 이 한 페이지에 수천 수만 개의 글이 목록이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서버 쪽에 부하도 많이 이제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게시판 목록 띄울 때 뭐 글 한 10개 정도로 해서 한 페이지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밑에다가 1, 2, 3, 4 쭉 해놓고요. 특정 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페이징 기법을 씁니다. 페이징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요 페이지 이제 그 기법하고 지금 이제 글 게시판 뭐요 목록 이제 출력하는 거 하고 게시판 이제 글 총 몇 개가 이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지 출력하는 부분 또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만 이렇게 추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게시판에서. 그래서 페이징 기법 이렇게 해서 목록 출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이제 글 작성하는 부분이 있겠죠. 게시판 글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 게시판을 글을 작성할 때 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게시판을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방명록이라고 해서 그 회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뭐 세션 우리가 이제 로그인 처리할 때 인증 처리할 때 세션을 사용해서 아이디 값을 이제 저장해 놓으면 저장해 놓은 아이디 값이 있으면 자, 로그인한 사람이다 회원이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세션으로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값이 없으면 아직까지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로그인한 사람만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로그인 하든 안 하든 다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명록 형태의 어떤 이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세션 어떤 그 변수 이용해서 권한 관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대신에 그 아무나 그 글을 쓸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성한 사람이 그 글을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라는 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사람은 로그인한 사람의 그 아이디 값이 세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그 로그인한 사람의 어떤 글을 띄워주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글을 막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명록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신다 그러면 패스워드라는 걸 하나 더 입력하게 해서 패스워드를 해야지만 글을 뭐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접속했는지 뭐 어떤 아이디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로직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은 이런 기본 게시판을 일단은 만들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글을 작성하고 목록 작성된 글을 목록을 확인하고 검색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그 작성되어 있는 글을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수정 기능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정 버튼 눌러서 보통 이제 수정은요. 이 제목 목록이 뜨는 게시판 목록에서 클릭하면 상세보기죠. 쇼핑몰로 따졌을 때는 이제 상세보기입니다. 그래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수정 버튼이나 삭제 버튼 눌렀을 때 뭐 이걸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게시판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소스 코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모델 2 MVC 모델 형태로 사용해서
자, 게시판 만들어 놓은 소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사용하는데 MySQL DB를 씁니다. 그러면 MySQL DB 안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게시판에 이제 글을 작성하면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리소스 밑에 SQL 밑에 board.sql 우리 그 자료에 보시면은 예제 자료에 보시면 이게 이제 board.sql 요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일단 처음에 시습하실 때는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거 오타 들어가면 오타 때문에 막 오류가 막 이제 뜨게 되면 실행하는데 좀 실행이 좀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SQL 문장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설명해 보면 자, 위에 설명.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설정하기 해서 커넥션 이름은 예, 마켓컨으로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웹마켓DB. 우리 앞에서 이미 만들어 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커넥션 이름 요거는 데이터 인터넷 우리가 이제 우리 개발하는 이제 툴에서 이클립스 툴에서 예, 이 데이터 리소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연동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워크벤치를 쓰기 때문에 예, 사실 요 부분 필요 없고요. 웹마켓 DB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 쇼핑몰 DB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쇼핑몰 DB를 만들어 주고 회원 멤버 테이블도 만들어 줬어요. 예, 그래서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없으신 분들은 이 쇼핑몰 웹 DB, 웹마켓 DB도 만들어 줘야 되고 쇼핑몰 DB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쇼핑몰 웹 마켓 DB 만들어 주시고 테이블은 멤버하고 앞에서 우리가 멤버 사용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고요. 그래서 멤버 소스 보시면은 또 SQL 문장이 있습니다. 멤버 테이블 만들어 해주시고 자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예, 뭐 활용하고 우리 워크벤치 쓰기 때문에 워크벤치에서 board.sql 보시면은 자 보드라는 게시판 테이블입니다. 예, 그래서 보드라는 이름의 테이블이고 크레이트 테이블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num이라는 필드인데 자 인티저 타입이고 난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auto underbar increment 요런 형태로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앞에서 우리 그 문법 연습할 때는 그 테이블에 보면 첫 번째 필드가 보통 이제 num이나 no 해가지고요 이렇게 auto increment로 그 자동 증가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필드로 이렇게 보통 만들고 또 요 auto increment 되어 있는 요 필드를요 프라이머리 키로 이 밑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num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요 부분 예. 기본 키 필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요 num이라는 요 필드 값을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 같은 거 할 때 그죠? 예, 많이 써요. 예, 요 값을.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기본 키라는 게 기본 키 필드라는 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안에 튜플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민번호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번 필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주문값을 가지지 않고 널값이 아닌 그 프라이머리 키 아이고 필드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아래쪽에 이제 필드가 자 ID, name, subject, content, register day, hit, IP 이렇게 있는데 자 ID는 바 캐릭터 바차 10자리 난널 회원 아이디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 폼에 그 맥스 랭스 값을요 예, 10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아 나 폼 만들 때 아 요 회원 아이디 테이블에 10자리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그 아이디 값을 만약에 10자리로 제한 안 해주고 그래서 뭐 회원 가입할 때 그 12자리로 예, 이렇게 입력을 해서 회원 가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12자리로 아이디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테이블에는 지금 10자리로 아이디 크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2자리가 잘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엉터리로 되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요 우리가 그 홈페이지 양식에 들어가는 각각의 필드들이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임, 이름은 10자리로 했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 짧은 사람도 있지만 긴 사람도 있고, 그죠? 귀화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10자리로 해주고 난널 제약적군 좋습니다. 회원 이름이고요. 서브젝트 우리가 게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여기 이제 게시판 DB죠. 그래서 게시판을 작성할 때 자, 이 아이디 이 이름에 사용자가 게시판 작성했다 남기는 거고요. 서브젝트는 제목. 자, 바 캐릭터 100자리로 넣어주죠. 난널 해서 게시판 글 제목이 이제 저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컨텐트라는 필드. 자, 텍스트 넣어줬죠. 기본적으로 요 텍스트 타입은 65,500 뭐 요런 이제 크기의 글을 저장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텍스트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참조를 보시고요. 보통 65,000자 안 넘어가면 바 캐릭터 65,000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요거는 우리 이제 MySQL 그 책 보시면은 텍스트 기본 텍스트 타입은 65,000자 주죠. 그죠? 뒤에 좀 있으면 65,000이 나오는데 그 이제 기본 이제 바 캐릭터의 최대치하고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글자 수하고 텍스트 글자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타입 더 큰 텍스트 타입 쓰는 거 아니면 바 캐릭터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 타입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자, 필드의 타입을 인티저도 써보고 바 캐릭터도 써보고 텍스트도 써봤죠. 그래서 난널 게시글 내용을 넣고요. 그래서 지금 난널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돼요.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이제 제목, 게시글 제목, 게시글 제목, 게시판 내용, 그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비워두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 언더바 데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요거는 바 캐릭터 30자로 했는데 레지스트 데이면 날짜잖아요. 날짜인데 날짜 연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 캐릭터로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연월일을 문자로 저장해 놓고 그냥 언제 작성했나 그냥 뿌려주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자, 히트는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그래서 우리가 게시글 작성해 놓으면 이 글을 얼마만큼 봤는지, 그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유튜브에 조회가 얼마만큼 조회수 뜨죠. 그래서 그 조회수를 보면 야,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 2000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만, 뭐 100만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있죠.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회수를 보면 인기 좋은 그런 컨텐츠 내용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회수 얼마큼 조회했는지 인티저 타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IP라는 필드에 자, 바 캐릭터 20 해서 게시글 등록 시 IP.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국 어디에서 글을 쓰든지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서울에서 글을 쓰든지 부산에서 글을 쓰든지 뭐 제주도에서 글을 쓰든지 독도에서 글을 쓰든지 어디서든 글을 인터넷 접속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글을 작성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접속 IP 정보가 서버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접속했다, 제주도에서 접속했다, 독도에서 접속했다, IP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IP로 다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 IP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IP 정보를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이제 IP 정보를 저장해 놓고 왜 그 로봇 같은 거 이용해서 돌리거나 뭐 이게 보통 이제 그 홍보글 막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사용자 중에서 조금 이제 재질이 좀 나쁜 사용자들 있죠. IP 접속 그런 이제 그런 쪽에 IP 접속되면 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서 자꾸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게시판에 이상한 거 막 작성하고 불법 광고 같은 거 올리고 그죠? 그런 거 막고 싶어요. 그러면 요 IP 어드레스를 체크해서요. 국내 IP 어드레스 뭐 특정 나라나 국내 체크해서 아니면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예. 요 IP를 이제 따서 이건 중국 쪽이다. 뭐 안 그러면 어디 쪽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꾸 들어와서 저기 뭐야, 게시판에 홍보글 도배하더라 하면 막아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고, 예. 자, 특정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이제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접속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자, 게시글 순번을 고유 키, 기본 키로 이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드라는 테이블, 예, 생성하는 겁니다. create 테이블 보드 해서 요런 이제 항목들 보면 넘버부터 해서 num, id, name, subject, content, register, underbar day, hit, ip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죠? 예, 8개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이거는 제약 조건이잖아요. 자, num이라는 필드를 예,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로 이제 쓰겠다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8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 보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도 보면 예, 이렇게 결과 나오죠.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통 이제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캐릭터 셋을 UTF 파일을 쓴다는 것을 이제 디폴트 띄우고 캐릭터 셋 해서 요 세미콜론 여기 앞에 부분에 소갈로 끝나고 요 세미콜론 이제 끝나기 전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이렇게 만들 때 여기 이제 인코딩 타입을 UTF 파일로 쓰겠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디폴트로 예, 세팅이 되어 있으면 UTF 파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UTF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메뉴 부분인데요. 쇼핑몰에 이제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메뉴.jsp 모듈 예, 열어서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li 안에다가 li 리스트 아이템이죠. 예, 아이템 밑에 여기 이제 ul이라는 unordered list 자, 비순차 목록 안에 li로 이렇게 지금 부트스트랩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게시판 메뉴 하나 넣어주고요. 하이퍼링크 이렇게 걸어놨죠. 앵커 태그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href 안에 보면 자, 꺽쇠글로 c URL 이거 뭡니까? 자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인데 예, 요거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던 분들은 예, 코어 태그구나. 예, JSTL 코어 태그 사용하는데 URL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URL 만들어 주는 거고 밸류 값으로 이렇게 자, 슬래시 보드 요 슬래시 앞에 점을 보통 이제 많이 찍어줘요. 예제에 따라서 점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슬래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점이 현재 폴더죠.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자 슬래시 보드 리스트 액션 점 do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써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게시판을 클릭을 하면 예 보드 리스트 액션 점 do 자 요렇게 자 요 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보드 리스트 액션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뒤에 소스 코드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get 방식의 쿼리 스트링 자 물음표 페이지 넘은 1 자 요 값을 예 get 방식으로 던져주네요, 그죠? 어디에? 요 보드 리스트 액션 쪽에.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이제 href 한 다음에 예, 그 JSTL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이퍼링크 여기 지금 예, 밸류 값 요 있죠? 요 값을 그냥 예, href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JSTL 코어 태그를 이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거예요. 자, 메뉴 이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eb.xml 자, 웹인포 안에 보시면 web.xml 있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는 서블릿 클래스로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서블릿 클래스를 등록을 하고요. 서블릿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클래스 등록할 때 자, mvc.controller. 자, 보드 컨트롤러.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 줄 때 mvc.controller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 패키지 안에
보드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자, 요 서블릿의 이름을 자 서블릿 네임이라는 태그 사용해서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름 줬죠. 보드 컨트롤러라고 서블릿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 이제 서블릿 클래스 등록하는 거고요. 등록하는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주소창에 서블릿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소를 탁 넣으면 그 주소에 매칭이 되는 서블릿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처리해 주는 게 요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스트리스크 do, 자, 여기 URL 패턴이라고 돼 있죠. URL 빼기 패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소창에 아스트리스크는요, 요 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스트리크 자리에 어떤 우리가 이름을 줄 거예요. 주고 확장자는 .do라고 주면 이제 요 앞에 아스트리스크 이 이름을 요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지금 아스트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확장자는 do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아스트리스크, 우리 와일드카드 아스트리스크 별표는요, 임의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주소창에 요 별표 자리에 뭘 넣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 넣든 상관없고, 확장자가 .do, 그래서 .do라고 하면 요 보드 컨트롤러라는 요 서블릿 네임이죠. 보드 컨트롤러라는 요 컨트롤러 서블릿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요 보드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서블릿은 MVC 패키지 밑에 있는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있는 보드 컨트롤러라는 서블릿 클래스죠.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별표.do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를 이제 아셔야 돼요. 별표.do라는 게 요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URL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장자가 do로 끝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보드 컨트롤러라는 요 등록되어 있는 서블릿을 호출해라.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서블릿 매핑과 서블릿 요걸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서블릿 다시 네임이라는 태그에 있는 요 서블릿 이름을 가지고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요 MVC 컨트롤러 패키지 있는 보드 컨트롤러라는 요 클래스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 요 컨트롤러 C죠. C 컨트롤러 서블릿 클래스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하는데 요 부분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프레임워크에도 이렇게 써요. 프레임워크도. 요건 뭐 저기 보통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써요. MVC 쓰시면. 그래서 여기서 개념 잘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프레임워크 할 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준 거 뭐냐? 데이터베이스 연결 클래스 생성하기. 우리 앞에서 JSP 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JSP 페이지에서 연결해둔대. 맞아요. 근데 앞에서 소스 보시면 커넥션 개체 얻어오는 그 소스 코드 있죠? 그 JSP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con.jsp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 con.jsp 안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 코드를 만들어줬죠.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src의 MVC의 데이터베이스라는 패키지 안에 db connection.java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JSP에서 커넥션 객체 만들어주는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예요. 보시면 자, 패키지 MVC의 데이터베이스, 그죠? 자, MVC의 데이터베이스 패키지에 db connec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db 연동할 때 보통 임포트 해줘야 되는 게 java .sql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임포트해서
앞에서 우리 JSP 할 때 어떻게 했냐면 java.sql 아스트리스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죠? 요거 페이지 디렉티브 사용해서 임포트 속성을 요걸로 줬었습니다. 그죠? java.sql 아스트리스크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바 코드에서는 SQL 패키지에 있는 커넥션 클래스도 쓰고 SQL exception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매니저도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JSP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한 줄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DB 커넥션 클래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뭐 보면은 뭐 딴 거 없고요. 자, public static 자, 커넥션 해서요. 요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요게 이제 요 클래스 안에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준 거죠. 스태틱 메소드로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호출하면 리턴이 뭐가 됩니까? 커넥션 객체가 리턴 되네요. 그죠? 여기 리턴 타입이죠. 아, 어려운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자바입니다. 지금 이거 할 때 어렵다 해보면 안 됩니다. 자바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public static, 그죠? static 메소드 만들어주는데 리턴 타입이 커넥션 객체고요. 클래스 타입이니까 객체는 리턴 해주는 거고, 자, throws-에서 예외 발생하면 SQL exception과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 요 get connection 호출한 부분으로 그 예외 처리를 미룹니다. 그죠? 던져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커넥션 클래스 타입에 자, 참조 변수에다가 null 자, 초기값 주고요. 자, 요거 이제 URL, 유저, 패스워드, MySQL 접속할 때 요 정보죠. 그래서 JDBC MySQL / localhost 3306 그리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DB명이죠. DB명. 우리 이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웹마켓 DB로 쓰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요 DB 있어야 접속이 됩니다. 그죠? 이름이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걸로 넣어 주셔야 되고. 자, DB 접속할 때 MySQL 접속할 때 루트 아이디 썼고요. 패스워드는 1, 2, 3, 4를 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JSP 할 때도 자, class.forename 메소드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 있죠? JDBC 드라이버를 로딩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com.mysql.jdbc.driver 해서 자, 요 com 패키지 밑에 MySQL 패키지 밑에 JDBC 패키지 밑에 있는 드라이버 클래스를 가지고 로딩을 합니다. 로딩 후에 자,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에 get connection 사용해서 자, URL, 유저, 패스워드 여기 지금 선언돼 있잖아요. 그죠? 요 값을 던져주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던져주죠. 그죠? 던져주고 접속을 합니다. 자, get connection. 자, get connection이니까 커넥션을 얻어오죠. 자, 요 정보를 URL 유저가 이제 접속 아이디고 그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자, MySQL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고요. 접속이 되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주죠. get connection 하기 때문에 커넥션 객체 제대로 연결이 되면 커넥션 객체가 참조 변수에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요 리턴된 것을요.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요 get connection 메소드 호출했죠. 자, 리턴할 때 커넥션 객체 리턴합니다. 그죠? 그래서 return con 해서 요 db 커넥션이라는 클래스에 get connection 호출하는 부분으로 요 연결되어 있는 객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 커넥션 받은 곳에서는요, 커넥션 상에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든 해서 SQL 문장 실행을 바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죠? 아, 클래스 자바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쓰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SRC 밑에 이제 MVC 패키지의 모델 패키지 아래에 보드 DTO 자바 우리가 DTO, DAO 클래스 앞에서 만드는 거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DTO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은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죠.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우리 그 테이블 만들 때 필드 타입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 보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그 레코드를 이렇게 이제 필드 여기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이 프로퍼티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죠?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것을 객체에 저장할 때 요런 이제 요런 프로퍼티 테이블 필드에 대응되는 프로퍼티를 가지도록 이렇게
예,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이름을 보드 DTR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num, id, name, subject, content, register, underbar day, 다음에 hit, IP. 예, 이렇게 이제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테이블에 8개의 필드 있었죠? 예, 보드 필드, 보드라는 테이블에 필드가 8개였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8개의 필드의 값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프로퍼티 8개. 예, 요 필드 이름과 동일하게 넣어줬네요. 그죠? 테이블에, 예, 보드라는 테이블 게시판, 예, 그 필드 이름을 그대로 이제 요 필드명으로 썼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일단 이제 기본 디폴트 생성자, 자, 보드 DTO 디폴트 생성자 슈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gett와 setter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num, id, name, subject, content, register day, hit, ip에 대한 get, setter 메소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생략한 겁니다. 예, 여기서 뭐 get, num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set ip까지, 예, getter, setter, 예, 요 property 필드에 대한 getter, setter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DTO 보드 DTO 자 클래스 봤고요. 이제 컨트롤러 볼게요. 자, 컨트롤러 보니까 요거는 이제 소스 폴더 밑에 MVC 패키지 밑에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보드 컨트롤러 점 자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예. 이제 요 보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예, 서블릿 클래스. 서블릿 형태의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서블릿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얘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자, 임포트문 자바 IO, IO exception, 자바 유틸의 어레이 리스트, 자바 유틸의 리스트, 그다음에 임포트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자바 X의 서블릿 예, 똑같고 그죠? 리퀘스트 디스패처 예, 그다음에 서블릿 익셉션 그다음에 HTTP 밑에 HTTP 서블릿 그다음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고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자, MVC의 모델 쪽에 자, 모델에 있는 보드 DAO 클래스와 보드 DTO 클래스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네요. 예, 보드 DAO 클래스와 보드 DTO 모델 예, 쪽에. 예.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보면 이제 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HTTP 서블릿 예, 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예,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보드 클래스 보드 컨트롤러라고 예, 요 이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데 예, 요러고 이제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스탠즈 HTTP 서블릿 해주고 자, 여기 이제 필드 쪽에 보면 private, state final 이 상수로 돼 있죠. 예, long type의 시리얼 예, 버전 UID 해서 1L이라고 나갔고요. 이제 state final int 리스트 카운트라고 있네요. 리스트 카운트 값을 5로 상수 값으로 5로 줬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public void 해서 자, 두 get은 예, 여기 이제 HTTP 서블릿 상속 받아서 서블릿 클래스 만들 때 두 get 메소드는 get 형태로 요청 들어온 거를 처리하는 메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딱 정의되어 있고 get 메소드 타입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요. 자, 여기 중괄로 블락에 보시면 두 포스트 해가지고요.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 요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 리퀘스트 객체 자, 두 겟에서 리스판스 객체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포스트를 바로 또 호출하죠. 그래서 두 포스트로 요청 들어오더라도 다시 두 포스트 쪽으로 예, 두 겟 쪽으로 연결이 들어오면요. 바로 두 포스트 쪽으로 또 보내버리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다른 코드는 없어요. 예. 일단 포스트 쪽에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겟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포스트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두 포스트, 자, 메소드를 보시면, 자, 두 포스트에서, 예, 여기 이제,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의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리스판스, 요거는 똑같아요. 예, 매개 변수 타입이고, 매개 변수명, 매개 변수 타입이고, 변수명인데, 예,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예, 객체 타입의, 예, 매개 변수, 이렇게 줘주고요. 스로우스, 예외 처리, 서블릿 익셉션과 아이오 익셉션.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자, request request URI라고 해서, 자, get request URI 메소드 호출한 결과값을 스트링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요청 URI 값을 여기 이제 저장해 주고요. request.get context pass에서, 예, context pass 값을 또 context pass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자, 커맨드라고 돼 있죠. 커맨드, 예, 라고 해서 request URI 이제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가에 점 서브 스트링 해서 여기 이제 context pass 점 length, 예, 여기서 이제 context pass는 요 부분입니다. 패스의 length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요거는 이제, 예, 요 길이만큼 서브 스트링을 취해서, 예, 이쪽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안 보이지만 요거를 그 콘솔 창에다가, 예, 뭐 띄우든지 안 그러면 아웃 그 내장 객체 사용해서 내용을 출력을 해 보시면 돼요. 예, 해 보시면 되고, 콘솔로 띄워 보시면 되겠죠. 콘솔로 띄워 볼 수가 있으니까 콘솔 객체 써서 이 값이 뭘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response.set content type. 자, 우리가 그 이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이제 작성할 때 요 두 게시나 두 포스트 안에 지금 이제 그 소스 코드 실행하기 전에 뭘 했냐면 여기 보면 response.set context type에서, 예,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JSP 페이지에 페이지 이제 디렉티브에 요 이제 그 캐릭터 타입, 그죠? 예, 캐릭터 셋 여기 이제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글 깨지지 말라고. 그래서 요 코드도 항상 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response.set content type 해서, 예,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은 utf-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리퀘스트 객체 사용해서, 예, set 캐릭터 인코딩, 예, 그죠? utf-8인데, 자, 하나는 클라이언트, 요거 위에 거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때 한글 깨지지 말라고 작성하는 거고요. 요 리퀘스트 객체, 자, 우리 그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날라오는 거는 리퀘스트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거는 리스판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값을 넘길 때 한글 깨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해서 UTF-8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버 요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뭔가 출력을 하는데 한글 깨지 말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response.set content type 해가지고 요 코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JSP에 그 페이지 디렉티브 첫 줄에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예, 컨트롤러 할 때, 이런 패턴으로 나가구나. 그래서 한번 쓰면 똑같겠죠? 예, 뒤에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또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요 이제 이 코드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알고 딱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였다, 뭐 하는 거다 실행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기능을 수정해서 코드를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자, if 조건문 나오죠. 자, command.equals 해서 문자를 이제 비교하는데, 자, 여기 이제 command,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 여기 문자열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http 해가지고 뭐 localhost 뭐 이렇게 8080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앞쪽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요. 제일 뒤에, 자, 여기 뭐뭐.뭐 do라고 돼 있죠. 예, 요 파트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 여기에 커맨드 쪽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문자열이 자 보드 리스트 액션점 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예, 여기 컨트롤러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뭐 한다? 자 리퀘스트 보드 리스트 해서 저 리퀘스트 객체 여기 지금 리퀘스트 보드 리스트는 아래쪽에 요 메소드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보드 리스트 쪽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여기에서 이제 호출해서 실행하고 리퀘스트 디스크립터 리퀘스트 디스패처 타입의 RD 이렇게 만들어서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에서 요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페이지 주소를 던져주고 포워드 하게 되면 요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 슬래시 현재 폴더 밑에 있는 보드 폴더 밑에 있는 리스트 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D 예, 요 RD 그대로 RD에 포워드 하면 요 페이지 자 객체 만들어 줄 때 준 요 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이동하기 전에 요 지금 점 보드 밑에 자 리스트 점 JSP 요 이동하기 전에 예, 요쪽에 이동하기 전에 지금 호출한 요 메소드가 리퀘스트 보드 리스트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던져주고 예, 여기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드 DAO 자바인데 앞에서 이제 뭐 컨트롤러 보셨고요. 예,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SRC 폴더 밑에 MVC 패키지 밑에 모델 패키지 밑에 보드 DAO입니다. DAO 클래스고 자, 이것도 이제 임포트 보시면은 예, SQL.connection, SQL.prepared statement, SQL.resultset, util.arraylis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임포트 하게 해서 쓰겠다. 그다음에 임포트 하는데 mvc.database.db connection 예, 요 클래스 안에 db 연결하는 소스 코드 들어 있죠. 요 클래스 쓰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자, 보드 DAO 클래스를 보니 자, 일단 private static 있고 이제 보드 DAO 인스턴스 이렇게 해서요. 자, private 보드 DAO 했죠. 그러면 요 생성자인데 private 됐으면 보통 이제 싱글톤이죠, 싱글톤. 그래서 요 static, private static 해서 인스턴스 요 필드에 보드 DAO 현재 요 클래스 객체를 담아 놓을 수 있도록 참조연수 만들어 주고요. 자, get instance 했을 때 이걸 호출했을 때 보드 DAO 객체 클래스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 DAO 클래스 이름 .get instance에서 예, 요 보드 DAO 객체를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에 자 인스턴스 요 필드입니다. 요 필드에 늘이면은 요 인스턴스에다가 new 보드 DAO 해서 보드 DAO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 만들어서 리턴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get instance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 널이 아니에요. 이미 있으면 요 부분은 실행 안 됐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그 보드 DAO 객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두 번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 여기 이제 블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요 if 요 블록 실행하고 예. 인스턴스 객체가 있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객체를 던져 주죠. 인스턴스 보드 DAO 객체를 던져 주고 자, 보드 테이블에 레코드 개수 예, getList라는 메소드 쓰고요. 리턴은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getList count죠. 메소드가. 예. 테이블에 몇 개의 글이 작성되어 있는지 예. 그거 알고 싶을 때 요거 호출하시면 되고요. 예. 자, 숫자 리턴 받을 수 있고 자 보드 테이블에 레코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메소드 이름이 getBoardList고요. 예. 여기 이제 페이지와 리밋 예. 숫자 두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아이템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텍스트 이렇게 이제 던져주면
어레이 리스트. 예. 어레이 리스트. 자료 구조죠. 어레이 리스트. 자료 구조고 제네릭이라고 해서 보드 DTO 자, 클래스 타입의 객체만 이제 요 어레이 리스트 저장이 되는데 요 보드 DTO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뷰 작성한다 있는데 뷰는 이제 목록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만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빼고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을 뿌려주는 부분. 그래서 웹 컨텐트 폴더에 보드 폴더를 만든 후에 자, 요 안에 리스트 JSP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리스트 JSP에서 그 내용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 작성하기 웹 게시판 나오는데 자 보드 컨트롤러 점 자바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에 이제 요또 소스 코드 글 등록 페이지 출력 새로운 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 리스트 액션 2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else if 해서 더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실행할 때 접속에 실행할 때 보드 라이트 폼.2 라고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자, 보드에 write form.jsp 페이지를 호출해주고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컨트롤러 교통 신호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왔으면 요렇게 들어왔으면 요 페이지로 요 페이지로 전달해주고 그죠? 또 요렇게 접속이 됐으면 요 페이지로 자,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드 라이트 액션 2라고 해서 이건 이제 보드 라이트 폼이고 라이트 액션이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글을 이제 등록하는 근데 리퀘스트 보드 라이트 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이제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보드 리스트 액션 2라고 해서 소스 코드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포워드 시켜 주는 거죠, 그죠? 뭐 소스 코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인증된 사용자명 가져오기는 리퀘스트 로그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글 등록할 때는 리퀘스트 보드 라이트 요 메소드 씁니다. 그다음 이제 모델 쪽이고요. 요것도 생략이 다 돼 있죠. 컨트롤러 밑에 보드 다오라고 해서 모델 작성하게 돼 있는데 DAO 여기 보면 get login name by ID 해서 멤버 테이블에 인정된 아이디의 사용자명을 가져올 때 쓰는 거고 인서트 보드는 요 DTO 타입의 보드 객체 넣어주면 보드 테이블에 새로운 글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write form JSP 그다음에 write form JSP 파일 이런 게 뷰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또 이제 보드 컨트롤러 앞에 쓰던 거고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뷰 액션 2 해서 선택된 글 상자 페이지 가져오는 거, 글 상세 페이지 출력하는 거는 보드 뷰 2 해서요. 여기 이제 JSP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보드 뷰 이렇게 2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포워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스패처 보드에 뷰 JSP 했을 때는 이게 포워드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선택된 글 상세 페이지 보기 하는 거는 리퀘스트 보드 뷰 요거 호출하는 거고요. 왜 이제 업데이트 히트해서 조회 수 증가시키고 get board by num 해서 선택된 글 내용 가져오는 거. 그래서 뷰 JSP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컨트롤러 작성하기 해서 수정하고 선택된 글 수정 이제 처리하는 거죠. 선택된 글 수정하고 선택된 글 수정. 여기 업데이트라고 되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보드 해서요. 선택글 수정하기 해서 DAO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쪽에 이렇게 또 자, 보드 딜리트 액션 2 했을 때 여기 이제 전달되는 페이지가 보드 리스트 또 액션 요 부분이죠. 그죠? 요 페이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선택된 글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리퀘스트 보드 딜리트
그래서 뒤에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예. 네. 자, PPT 내용 봤고요. 이제 실습 한번 해서 소스 코드 같이 보고요. 여기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요 실행하면서 소스 코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